방산이라고 하면 작년에 핫했다가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 좋게 말해서 눌림목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목 구간일 때 노려야 된다. 그렇죠. 오. 지금이 딱 그 자리입니다. 사실 방산 쪽 섹터가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방산주들이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장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만큼 방산 업체들 모두가 수주잔고가 계속 쌓여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딱 부합하는 종목군들이 방산주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네. 이거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다른 역대 고수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한번 볼게요.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이네요. 방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 고수님하고 네. 병 고수님이 말씀하신 수주잔고예요.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증가 속도 또한 가팔라요. 그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주잔고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죠. 수주잔고가 좋아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 그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다 급증하고 있어요. 그럼 다 좋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그렇죠. 지금 당장 제가 번외로 매수를 할 때 하면 김은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은국? 네. 김은국 왜요? 들이대. 으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현호 고수님이 역시 K방산 올해도 수출 신화는 이어질 듯이라고 했는데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수출 신화라고 하는 건지. 우선 정부 정책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2월 달에 네. 폴란드에서 또다시 방한을 해요. 현지에서 물건을 만들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로 점차적으로 또 확대를 시켜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유럽의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전 세계에 우리나라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방산주. 시즌 9의 송기훈 고수님이 양질의 무기를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까지는 분단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술력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술력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독일 시장에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와 버금가거나 더 좋은 기술력을 갖출 만큼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격까지 상당히 좀 저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근면성실, 납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막혀요. 납기일은.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뭐 하게 되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초도 물량 납품을 했거든요. 그만큼 약속을 중요시하는 나라. 그러니까 방산이 이만큼 커진 거고 계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섹터, 방산 섹터죠. 네, 방송 중 방산 전망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상승 실탄 장착 완료 차주남의 방산주 탑4 S&T중공업?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S&T중공업은요, 작지만 강한 방산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이라든가 호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 수주잔고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S&T중공업은 수주잔고가 어떻게 되나요?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S&T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기업의 소위 말해서 하청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대기업 쪽에 일단 자주포에 있어서 계약도 맺었어요. 그 규모가 좀 제법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 쪽에 있어서도 수주를 좀 받았어요. 이 엔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외산 쪽의 기술을 좀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도 안 해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딱 보게 되면 60개월 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배열권역에서 딱 모여져 있어요. 이걸 제가 정배열 초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또 나올까 상승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집성 거래량이 좀 있어요. 일봉 차트를 딱 보게 되면 불쑥불쑥 솟아나온 거래량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쫙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슈가 하나 딱 나온다. 그럼 이제 거래량이 확 늘어나겠죠. 그때 따라가면 크게 못 먹어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모멘텀을 받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사. 김은복 이러죠. 들이대 으아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 실탄 장착 완료. 차주남의 방산주 탑4 3위 볼게요. 교수님,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직접 무기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두뇌에 해당하는 거, 뭐 전술 지휘 체계라든가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KF-21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거든요. 바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방산 쪽에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위성 종목군들도 좀 핫했잖아요. 위neb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요. 그 이외에 뭐 UAM이라든가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괜찮겠죠? 그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지금 어떤가요?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약 한 5조 3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5조 3천억이요? 네. 지난 3분기까지 약 8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를 했어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일감은 쌓여지고 있다는 건데, 긴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섹터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주남의 방산주 탑4 2위입니다. LIG 넥스원. 시장이 작년에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LIG 넥스원은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방산에 대한 이슈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작년 4분기 말경부터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또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LIG 넥선의 수주 잔고가 12조 5천억대에 육박해요.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게 되면 루마니아 쪽하고 MOU 계약을 맺었어요. 그만큼 협력을 하겠고 무기 구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한국 쪽의 방산 쪽은 상당히 좀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아마 유럽 쪽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건데, 연 기준으로 1,000억대를 다시 7년 만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밸류도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주가의 바닥은 나와 있다. 네, 상승 실탄 장착 완료. 차주남의 방산주 탑4의 1위. 떨리네요. 떨지 마세요. 아, 이거 꼭 다 사야겠다. 예상하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모두 아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공개하겠습니다. 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얼마일까요? 수주 잔고가. 5조, 12조, 25조? 먼저 따져보게 되면 수주 잔고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2조 가까이 됩니다. 일감이 상당히 많다. 42조? 네. 4분기에만 폴란드의 수주 금액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50조에 육박을 합니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주 잔고가 쌓인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진짜 독보적이긴 독보적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또 하나는 자회사들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꼭사주도
한화에서 인수를 했어요. 재료들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지금 사도 된다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수는 밀려 내려왔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역지수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배열권역에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 월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나 일봉 차트를 봐도 다 정배열권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추세를 좀 그리면서 상승을 좀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0개월 선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5자리의 주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6자리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계의 삼성전자, 방산계의 BTS 이런 그렇죠. 것인가요? 그렇죠. 수주 잔고를 보나 시가총액을 보나 범접할 수 없는 탑픽 종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럴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꼭사주도 방산주인가요? 꼭사주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비밀스러운 그런 기업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방산주 말고? 네, 이 꼭사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중 차주남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